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강백호, 박찬호에 이어 이영화까지 계약을 하며 시장 개장 전 롯데 팬들의 언급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모두 계약을 끝마쳤습니다. 근데 이영화가 4년 52억에 계약을 함으로써 이번 시장은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선수들의 이름값에 비해 이번 시장은 역대급으로 과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던 시장가의 현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과열된 FA 시장을 보면 앞으로는 외부 FA를 안 하게끔 철저히 팀 내 선수들이 잘해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그렇듯이 외부 FA 없이 상위권을 노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FA 시장에서는 오버페이가 정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FA 영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도하게 과열된 올 시즌 FA 시장은 오히려 좋은 행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FA 시장 시작 전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죠. BFA 단연 계약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FA 시장의 거물급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렇게 박찬호, 강백호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어도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급 중에선 가장 높은 레벨의 선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장의 행보들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약 현황과 앞선 기간 동안의 WAR 그리고 그에 맞춰 1WAR당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FA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 보통 시장에선 언급이 많던 선수들은 돈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시장에선 언급도 없고 기여도도 크지 않던 선수들까지도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영화가 4년에 52억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최근 몇 년간 WAR이 마이너스이거나 1 언저리에서 노는 선수들이 모두 10억 이상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A등급의 올해 WAR 마이너스를 찍은 최원준이 4년에 48억이라는 중견급 FA 금액을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충격이었는데요.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가가 완전히 올라가며 혼돈의 FA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WAR이 마이너스인 이준영을 제외하고 이번 FA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WAR 1당 17.1억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만큼 진짜 역대급으로 과열돼서 아무나 나와도 큰 돈을 챙겨갈 수 있는 선수들에게는 개꿀 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바로 선수들이 FA를 안 나올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죠. BFA 단연 계약은 결국 타 팀과의 협상 없이 원 소속팀과 하는 도리적 차원의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요즘 구단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지키기 위한 계약이며 선수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명예를 위한 계약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상 선수 입장에서 대박을 위해서 시장에 안 나와볼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영화가 4년 52억을 받는데 원태인은 도대체 얼마나 받을까? 이건 선수 본인도 궁금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BFA 단연 계약이 일상화되며 이제 빅네임들은 시장에 안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올해 FA 시장을 보면 무조건 시장에 나오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팀에서 관심을 가질 일 없는 선수 말고는 모두 다 FA 한 번은 나와볼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가가 오르는 게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차피 FA 시장가는 우리가 욕한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FA를 지르게 된다면 이제 모든 선수가 오버페이 느낌이 나는 게 정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다 오버페이인데 S급도 나오겠다, S급들 위주로 확 질러버릴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내년이 좋은 찬스라 생각합니다. 유돈노 트리오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죠. 유강남 노준혁이 현재 높은 확률로 등록 일수가 부족해 내년이 끝나도 FA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롯데가 생각이 있다면 높은 연봉에 재계약을 안 할 것이기에 싸게 남거나 방출되거나 하며 내년에 셀캡에 여유가 생길 것은 분명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불안한 건 김재환 같은 옵션이 잡혀 있어서 지금까지 팀에 해준 것도 없는데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마저 없이 떠날까봐 그게 무섭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셀캡 뺀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보내주려 합니다. 어쨌든 내년 시즌이 끝나면 셀캡에 여유가 생기는 건 확실하고 그만큼 구단이 쓸 돈에도 여유가 생기기에 더 이상 그룹이 핑계 낼 거리도 없으며 진짜 FA 큰 손이 한번 되어볼 찬스라는 것이죠. 내년 FA 주요 선수입니다. 투수 쪽에서는 일단 가장 큰 이름으로 현 시점 KBO 국내 1선발이라 할 수 있는 원태인이 있죠. 해외 진출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고 해외 아니면 삼성 잔류가 유력해 보였기에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 FA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해외 진출이 무산될 경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이 팀의 애정이 커서 그만큼 영입을 하려면 엄청난 거액을 질러야 하겠지만
분명 리턴도 그만큼 엄청날 선수이죠. 그리고 눈여겨볼 선수로는 한승혁이 있는데 올 시즌 불펜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내년에 이것이 플루크가 아님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에선 나균환이 FA로 나섭니다. 롯데의 주요 내부 FA는 나균환밖에 없기에 일단 무조건 잡는다 생각하며 추가로 외부 영입까지 마치면 좋겠네요. 그리고 2027 FA는 외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창기의 최지훈의 배정대 정수빈까지 롯데가 약한 중견수 수비가 되는 외야수들이 있으며 한유섬은 최근 폼이 아쉬워 내년 성적을 봐야겠지만 타선 보강이 되는 선수도 있고요. 그래도 최대원은 역시 구자욱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태인과 구자욱이라는 삼성을 대표하는 투타가 동시에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구자욱 역시 이름값으로 따지면 최대어긴 하지만 워낙 삼성과의 깊은 연이 있는지라 역시 상상 이상의 거액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야수는 수로 따지면 별로 없지만 정말 큰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올해 FA 시작 전부터 많은 언급을 받았던 노시안인데요. 당연히 BFA 단연계약 하나가 하겠지 했지만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태로 내년 FA 거물급에서 롯데인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를 꼽으라면 그래도 바로 이 노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 나오고 롯데가 적당한 오퍼를 한다면 하나가 정말 큰 돈을 부르는 게 아니라면 롯데가 노시안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물들 얘기를 하는데 거물이 아님에도 비싸지는 시장을 보면 이제 얘는 돈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거물급들에 엄청난 돈을 질러보자고 하는 거니 그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롯데 출신이었던 백업으로는 최고인 오윤석도 시장에 나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수를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박동원의 이름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롯데가 박동원을 영입했다면 분명 지금과는 크게 달랐을 거라 생각하기에 내년에 시장에 풀린다면 유강남 대신 박동원을 주전으로 데려와 볼 만하다 싶죠. 그리고 최재훈 역시 좋은 포수이긴 하지만 공수가 모두 되는 박동원이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양의지는 경우에 따라 옵트아웃을 발동시키며 시장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42억 규모의 옵션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시장가와 아직 여전한 양의지의 폼을 보면 옵트아웃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년 전과 7년 전에 양의지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잡지 못했는데 그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걸 보면 정말 한 번이라도 롯데에 와봤으면 하는 아쉬운 선수지만 워낙 나이가 있어 내년 활약을 보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내년 FA는 다양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FA의 승부를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내년이 좋다면 위로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올해 FA 열리기 전까지 이렇게 시장에 과열될 줄 몰랐기에 빅네임들이 시장에 더 이상 안 풀릴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올해 FA 시장의 행보를 보고 나니 내년 FA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로 인과관계를 확실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해 롯데 내부 사정으로 돈을 안 쓴 것이 어쩌면 결과적으로 좋은 행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위로가 맞습니다. 시장가는 더 오를 것이고 누가 봐도 빅네임인 선수들은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그렇게 어차피 누굴 잡든 오버페이 소리 들을 거니 제일 급이 높은 선수들에게 거액을 투자해서 나균환 잡고 거물급 한 명만 데려오자는 게 제 생각인데 올해 롯데의 행보를 보면서 과연 이걸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단의 생각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를 안 한 올 시즌 성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를 안 하고 성적을 어느 정도 냈다면 당연히 유돈노가 빠지며 셀캡의 여유가 생기는 내년에 그룹에서 투자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올해 이렇게 영입하고 가을 야구를 간다? 그러면 전 내년에 롯데가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태형을 데려와 놓고 유돈노 핑계대면서 투자 안 하다가 결국 임기 마지막 해에도 육성 기조를 내세운 이 행보에서 만약 롯데가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성적이 난다면 구단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투자 의지를 내비추겠죠. 이랬는데도 투자를 안 하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이고 구단을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암울한 이번 풋도브리그지만 떳떳하게 투자를 바라기 위해서 팀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고 내년 FA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구단은 그 사이에 매각을 하든 그룹 문제를 해결하든 해서 진짜 실탄을 장전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암울한 이 롯데의 분위기를 최고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올 시즌 FA와 내년 FA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